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좀 끌어내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개의 함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y는 2x라는 함수와 자, y는 2분의 1x 요 두 함수를 한번 갖고 올 거야. 자, 얘네 둘은 x, y의 위치가 뒤바뀐 역함수야. 자, 이 상태에서 요 두 직선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y는 2x를 그리려고 하는데, 자, 얘는 1,2를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야. 그러면은 1,2를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게 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런 빨간색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y는 2분의 1x, y는 2x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는 2,1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2,1은 여기가 되겠고 얘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얘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자,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요 점은 1,2고 요 점은 지금 2,1이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요 y는 x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지금 이 좌표를 보면은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지금 뒤바뀌어 있지. 이런 관계는 얘네 둘은 서로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관계를 보면서 역함수는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지 않을까, 그래프가 대칭이지 않을까 라는 건데, 자, 한번 일반적인 점에서도 성립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보면은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y는 fx가 있고 그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딱 하나를 특정한 게 아니라 어떤 점을 대표하는 그냥 대표 주자라 보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일단은 a, b란 얘기는 x 값이 a일 때 y 값이 b란 얘기니까 fa는 b 요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런데 33번 강의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얘네 둘을 바꾸면 역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f 인버스 b의 값은 a다. 다시 말해서 얘가 말하는 거는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자. 점 b, a는 요 위에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했었고, 자, 뒤에가 더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a, b와 b, a는 지금 보면은 x좌표와 y좌표가 지금 서로 바뀌어 있잖아. 이렇게 x와 y가 뒤바뀐 거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배웠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 a, b는 f 위의 점이고 b, a는 f 인버스 역함수의 위에 있는 점이잖아. 결국에는 요 두 점이 지금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 대표 주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모두들도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한번 보면은 결국 y는 fx라는 그래프와 그 역함수인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결국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요 아래에 처음 그렸던 요 빨간색과 파란색도 지금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요 1번 사실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한번 따라와봐. 역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리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지. 그런데 그 식을 좀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의 그래프와 지금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잖아. 다시 말해서 역함수의 식이나 역함수의 그래프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려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방금 파란색, 빨간색도 보면은 요 식을 모른다 치더라도 요 빨간색 식이 원함수의 그래프였잖아.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대칭시키게 되면은 굳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찾지 않아도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을 보면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자, 지금 보면은 y는 fx에 식도 없고 주어진 게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요 형태가 y는 x의 대칭 이동이 되면은 그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선이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하나가 a, b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얘를 대칭 이동시킨 점이 b, a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 한번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a-b분의 b-a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이 되고 있지, 그지?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에 있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 두 점이 이루고 있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까지 얻을 수 있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y는 x에 대칭시켰기 때문이야. 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문제로 한번 다룰 테니까 얻어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크게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자, 식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저번에 이미 다뤘듯이 f 인버스 k의 값을 모르니까 뭐 a라고 두자. 그리고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서 fa는 k이다. 요걸 풀어주면서 간접적으로 역함수의 값을 찾아내는 연습을 했었지. 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럼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요 f 인버스 k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일반적인 y는 fx의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값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대입을 할 때 어떻게 좀 연산을 하냐면은 a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요 만나는 요 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 점에 y 좌표가 바로 함수 값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 a, fa다 라고 표시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fa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a로부터 화살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그 반대로 가는 건 바로 뭐가 될까? 그렇지, 역함수가 되겠지. 왜냐면은 화살을 되돌려줬으니까 이번에는 y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점에 딱 도달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방향을 취했을 때는 그 도착 값이 역함수의 값이다 라는 건데, 그게 바로 여기 옆에 그린 그림이거든. 자, 봐봐. y축 위에 어떤 점 a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a의 역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시작점이 y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 자, a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그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 점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수직으로. 그러면 그 도착 지점이 바로 a의 역함수 값이 되는 거야. 자, 요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역함수라는 얘기는 얘네 두 개가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시 말해서 fx를 y는 x에 대칭시켰다라는 얘기는, 자, 얘를 대칭시키게 되면은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점 a도 이쪽으로 오게 되겠고 f 인버스 a도 이쪽에 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오거든. a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옆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함수가 역함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시작점이 y라면은 그걸 따라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값은 바로 역함수의 값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식을 통해서 찾는 방법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상에서 찾는 방법도 둘 다 익혀 놓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y는 x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굳이 y는 x를 들고 온 이유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렇게 기준선을 같이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기도 편한 함수야.
자, 얘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얘는 y는 x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a라면은 y좌표도 같은 값으로 나오게 돼. 요 사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 a 값이 여기 주어져 있다면은, 봐봐. y는 x가 요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 점을 봤을 때 얘는 x값과 y값이 지금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빈 공간으로 있어도 얘가 자연스럽게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여기 점을 한번 볼까? 자, 요 점을 봤을 때도 y값이 지금 b니까 그 밑에 x값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b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점에 대한 x값도 c가 된다는 거는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함수값을 찾아내는지 한번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로 f서클 f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요걸 구하려면은 f에다가 f1 이렇게 써주잖아. 그럼 요 f2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f1은 1에서 x축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딱 갔다가 거기서 y쪽으로 이렇게 딱 가는 도착 지점이 이 바로 f1이라고 배웠었지. 그럼 f1의 값은 지금 a니까, 자, 얘는 다시 쓰게 되면은 fa가 되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a 값을 여기다 찾았으니까 a에서 따라 올라가서 함수와 만나는 점을 딱 찍고 그 점에서 y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도착 지점이 지금 b잖아. 요 값이 fa가 될 거야. 그럼 요 값은 최종적으로 b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 값이 굳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y는 x가 있으면 이렇게 대칭시켜서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f서클 자, 이렇게 세 번 합성된 자, 요런 관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역함수야. 역함수에 c 값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자, 얘는 역함수가 밖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넘겨도 순서 바뀌는데 다 같은 f니까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f 인버스 c의 값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f 인버스 c의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시작점이 y축이란 말이야. 인버스의 값을 찾으려면 y축에서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c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아. 그리고 x축으로 쫙 내리면은 도착 지점이 보이지. 요 값이 바로 f 인버스 c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다시 써주게 되면은 f 역함수 인버스 f 역함수 값에다가 f 인버스 c를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그거 찾은 게 b잖아. 그럼 여기다가 b를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거는 f 역함수 b의 값이란 말이야. 그럼 f 역함수 b의 값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자, 시작이 y야. y에서 시작을 해서 딱 도착 지점을 찍고 다시 쭉 내려오면은 도착 지점이 지금 a가 되겠지. 요 값이 바로 f 인버스 b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f 인버스, 자, 그 다음 f 인버스 b는 a라고 했으니까 a의 값만 마지막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a 값도 찾아주게 되면은 결국 1이 나오게 돼서 우리가 찾는 원래 함수값은 1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자,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 자기 자신의 원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과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자.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 교점을 잘 생각을 해봐.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 자, 그런데 이 점은 지금 y는 x와의 교점이었으니까 x값과 y값이 같은 형태란 말이야. 근데 얘를 y는 x의 대칭을 시켜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제자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교점, 다시 말해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도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원래 원함수와 y는 x와의 그 교점을 찾아내면은 간접적으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도 같은 위치에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뒤에 적어놨거든.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보자. 반대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다 치자. 그럼 그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지. 자,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자, 함수 예시도 갖고 왔는데 요거는 조금 추후에 다룰 내용이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듣고 일단 그림만 봅시다. 자, 검은색 그래프가 y는 fx다 라고 하고 그럼 그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지. 대칭 시켜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교점이 3개가 생긴단 말이야. 요렇게. 그러니까 요 두 점을 딱 봤을 때 얘네 둘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레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자, 화살표 방향을 잘 봐봐. 원래 함수와 대칭시키는 요 직선에 대한 교점은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다시 말해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거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같이 생각해 두면 조금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 반대가 성립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가 어느 때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fx가 증가함수일 때, 자, 요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거든요.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증가함수일 때,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했을 때, 여기 검은색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모양. 자, 이런 경우일 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그 교점은 항상 여기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요거 관련 증명은 선생님이 짧게 창으로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보면은 fx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형태지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발레가 생겨서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까지 끌어낼 수 있겠지. 요거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돼. 다시 말해서 이 강조를 재차하는 이유는 꼭 조심하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원래 함수와 이 y는 x의 교점이 있으면은 걔는 항상 역함수와의 교점도 거기를 같이 지난다라는 얘기야. 그 점은 역함수도 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5번 한번 봅시다. f와 다시 f를 합성시켰는데 x값과 출력값, 다시 들어간 값과 그 나온 값이 지금 같잖아.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항등함수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애초에 합성했던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보면은 fx는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켰다라는 얘기인데 그 두 개가 지금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fx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인 형태를 띠게 되겠지. 애초에 그래프가 대칭이면은 아무리 대칭을 시켜봤자 자기 자신이 될 거잖아.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사실까지 끌어낼 수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인 함수 두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은 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항상 대칭이야. 요거는 뭐 당연하니까 넘기도록 하고, 자, 오른쪽에 보면 유리함수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요거 또한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19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자, 그럼 y는 x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요 합성함수의 값을 찾으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건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있어도 우리가 굳이 값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요 점을 딱 봤을 때 A니까 이쪽도 A가 되겠고, 자, 요 점을 딱 보면은 B니까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가 된다는 사실은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F에 FA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FA 값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FA 값은 자, 시작점이 X축이어야 되겠지.
A에서 올라가서 도착 지점이 우리가 B라는 사실이 보일 거야. 그럼 B 값이 바로 FA가 되니까 요 값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FB의 값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FB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B에서 출발하면 되잖아. 그럼 B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요 교점이 보일 거고 거기에서 따라서 이쪽으로 쫙 가면은 C가 나오게 되겠지. 요 값이 바로 FB의 값이 되니까 요 값은 결국 C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0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합성된 함수의 값을 구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지금 괄호 밖에 인버스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 순서가 다 뒤바뀐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모양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요거 다시 쓰게 되면은 F 인버스에 그 안에 다시 F 인버스 D가 들어간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하나씩 찾아봅시다. F 인버스 D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역함수의 값을 찾으려면 시작점이 Y축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딱 와서 요 점을 딱 찍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요 값이 되겠지. 자,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찾았듯이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C가 바로 F 인버스 D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은 요 밑줄 친 값은 C가 되지. 그래서 다시 쓰면은 F 인버스에 C 값을 넣어주면 될 거야. 자, 그 상태에서 F 인버스의 C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밑으로 딱 도착하는 그 값이 F 인버스 C가 되잖아. 그러니까 B가 되므로 얘 다시 써주게 되면은 F 인버스 B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지. 자, 거의 다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B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 A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A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그럼 문제 121번도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지금 3차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자, 함수와 역함수의 값을 같게 하는 실근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런데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는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얘의 실근의 값을 구하려면은 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얘를 찾아내면 항상 여기 위에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녀석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가 성립을 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증가하는 형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증가인지 판단을 쓴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일단 증가라고 칩시다. 얘는 증가함수거든요. 실제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6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맞지? 아직 여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증가함수다 라는 사실만 알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와 얘의 교점만 찾으면은 그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실근의 값을 물어보는 의미는 다시 해석을 해서 fx는 x의 실근의 값을 물어보는 것과 동치가 되겠지. 왜냐하면 증가함수니까. 만약에 얘가 감소하는 형태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기는 해.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x세제곱 플러스 6은 x가 되고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이 되거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조립제법 써봅시다. x에다 지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 개수들 1, 0, 마이너스 1, 6 써주고 자, 조립제법 전개하면은 요 곱하면 마이너스 2, 요 곱하면 4가 되고 3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되겠지. 그럼 요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오른쪽을 잘 보면은 판별식의 값이 1-3 해서 0보다 작게 나오잖아. 지금 짝수 공식을 썼어요. 그럼 0보다 작다란 얘기는 얘는 실근이 없다가 되겠지. 그럼 실근은 우리 왼쪽에 있는 요 모양에서만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찾는 실근의 값은 2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 문제를 끼워 넣은 것은,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증가함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요거는 추후 수학 2에서 미적분을 다루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구잡이로 그냥 y는 x와 얘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정답이지 라고 풀지 말라는 뜻에서 요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2번 봅시다. 자, 함수 fx 위에 점 a가 주어져 있고, 자, a의 x좌표는 2인데, 자,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한번 써줍시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 자, f는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냅두고, 자,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요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그 역함수의 교점, 역함수와 만나는 그 점을 B라고 했어. 자, 이 상태에서 A와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쫙쫙 내렸는데, 자, 이때 요걸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값도 한번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은 동치인 관계를 끌어내자. 그럼 F2는 3이다라는 얘기는 2일 때 요 값이 바로 3이다가 되겠지.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2,3이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요 사각형 ACDB 사다리꼴이 되겠네. 자, 요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밑변 그리고 높이 그리고 윗변만 찾으면 답이 되겠지.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왜 굳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줬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지금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얘가 y는 x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잘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지금 직각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모양을 많이 봤었지. A와 B는 결국 요 값이 같게 되고 A와 B도 Y는 X의 대칭인 점이 될 거야. 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림을 잘 살펴보고 오시면은 요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는 지금 Y는 X 위에 대칭이란 말이야. 왜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A가 2,3이다 라는 얘기는 B 값은 우리가 굳이 알지 못해도 함수식을 몰라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겠지. 2와 3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3,2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3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요 높이의 값은 3에서 2 빼면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자, 여기 밑변은 A의 Y좌표 값만 찾아내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밑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